당장 안 꺼지냐, 미친 아줌마. 훈련장에서 민간인 여성에게 폭언을 퍼부은 해병대 대대장. 10분 뒤 그녀를 모시러 온 의무 헬기와 지휘 차량 행렬을 보고 경악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경상북도 포항의 하늘은 거대한 수묵화처럼 먹구름을 잔뜩 머금고 있었다. 이윽고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바다를 끼고 있는 해병대 제1사단 해룡부대의 새벽은 육지보다 훨씬 더 거칠고 사나웠다. 오늘 이 부대에는, 아니 대한민국 해병대 전체의 역사를 새로 쓸 인물이 부임하기로 되어 있었다. 해병대 창설 이래 최초의 여성 사령관이자 현역 유일의 여성 삼성 장군. 그녀의 이름은 천지인 해병대 중장.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사령부의 모든 장성과 참모들이 도열하여 기다리고 있는 그 정문이 아닌 가장 후미지고 낡은 1사단. 이연대의 외곽 훈련장으로 향하는 비포장도로에는 흙탕물을 잔뜩 뒤집어 쓴 낡은 국산 세단 한 대가 위태롭게 기어가고 있었다. 운전대를 잡은 것은 수수한 베이지색 바람막이에 검은색 면바지를 입은 중년 여성이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 질끈 동여맨 머리. 그녀가 바로 천지인 중장이었다. 역시 보고서와 현실은 언제나 다르지. 천지인은 차창을 때리는 빗줄기를 와이퍼로 힘겹게 닦아내며 혼잣말을 내뱉었다. 그녀의 부임은 공식적으로 내일이었다. 오늘 그녀는 완벽한 민간인이자 아줌마의 모습으로 자신의 왕국이 될, 혹은 자신이 혁신해야 할 거대한 성체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그녀의 차가 향하는 곳은 이연대에서도 가장 훈련 강도가 높기로 소문난 황룡대대 21대대의 야간 강습 훈련장이었다. 젠장. 그때였다. 빗물에 깊게 파인 웅덩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차가 육중한 소리를 내며 한쪽으로 기울었다. 바퀴가 헛돌았다. 완벽하게 진창에 빠져버린 것이다. 천지인이 곤란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을 때 저 멀리서 진흙과 땀으로 범벅이 된 전투복을 입은 수십 명의 해병이 포복으로 기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위로 악마의 포효 같은 목소리가 비를 찢고 날아왔다. 이 새끼들아. 그따위로 기어서 오늘 안에 고지 점령하겠어. 대가리 박아. 전원 대가리 박아. 목소리의 주인은 21대대장 황보강 중령이었다. 해병 대사관 후보생 출신으로 오로지 실력과 깡 그리고 해병대 정신 하나로 중령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 그는 빨간 명찰의 화신이었지만 동시에 구시대적 똥군기의 상징이기도 했다. 황보강 중령은 훈련장 한복판에 웬 민간인 차량, 그것도 웬 아줌마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성큼성큼 진흙을 밟으며 천지인에게 다가왔다. 그의 전투화는 이미 흙탕물에 젖어 묵직했다. 아줌마. 황보강이 내뱉은 첫 마디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여긴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이요. 당장 나가지 않으면 군법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어. 그의 눈에는 경멸과 짜증이 서려 있었다. 감히 신성한 훈련장에, 그것도 이 비바람 속의 아줌마라니. 그는 여성이라는 존재가 군대, 특히 해병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뼛속까지 믿는 사람이었다. 천지인은 쏟아지는 비를 고스란히 맞으며 덤덤하게 대꾸했다. 길을 잃었습니다. 차가 진흙에 빠져서 견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견인? 황보강은 코웃음을 쳤다. 지금 우리 애들 훈련하는 거 안 보입니까? 아줌마 하나 차 빼주자고 이 훈련을 중단하라고. 당신 남편이 군인이요? 아니면 아들이 여기 있어? 면회 온 거요? 그는 일부러 더 모욕적인 단어들을 골라 썼다. 어디서 굴러먹던 아줌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긴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장난 삼아 드나드는 데가 아니란 말이오. 당장 안 꺼져. 황보강이 손가락질하며 소리치는 순간
그의 등 뒤에서 포복하던 어린 해병 하나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쓰러졌다. 발목이 심하게 꺾인 듯 했다. 악! 황보강은 그 소리에 더욱 경노했다. 이등병 나유찬, 엄살 피우지 말고 똑바로 안기어. 해병이 그 정도에 쓰러져? 내 놈 때문에 훈련 분위기 다 망쳤잖아. 이따위 정신머리로 전쟁 나면 총이나 쏘겠어. 그는 쓰러진 부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히려 책망했다. 천지인의 눈빛이 그 순간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황보강 중령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방금 전까지의 수수한 아줌마의 눈빛이 아니었다. 중령. 뭐요? 차가 빠진 건 내 불찰이니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 병사는 당장 의무대로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발목인대가 나간 것 같군요. 황보강은 기가 막혔다. 웬 아줌마가 자신의 훈련 방침에 그것도 지휘관 앞에서 감히 지적질을 하고 있었다. 아줌마가 의사요? 당신이 뭘 안다고 짓거려? 해병대는 말이야 원래 저렇게 구르면서 크는 거야. 당신 같은 온실 속 화초들은 절대 이해 못할 세계라고.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천지인의 어깨를 밀치려 했다. 좋은 말로 할 때 꺼지라고. 내 인내심도 바닥이니까. 어디 여편네가 감히 신성한 훈련장에서. 그의 손이 천지인의 바람막이에 닿으려는 찰나. 황보강 중령. 천지인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황보강의 고막을 때렸다. 너무나도 차분하고 너무나도 정확한 발음이었다. 자네, 방금 군 통수권에 대한 정면 도전을 했네. 뭐라고? 그리고 자네의 그 해병대 정신이 지금 자네 부하를 불구로 만들고 있다는 건 아나? 천지인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과 펜을 꺼냈다. 비에 젖지 않는 군용 방수 수첩이었다. 이름 나유찬 이병. 좌측 발목 상해. 조치 불량. 대대장 황보강 중령 부상 병사 방치 및 훈련 강요. 그녀는 비를 맞으며 태연하게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다. 황보강은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이 여자는 평범한 아줌마가 아니었다. 민간인이 군용 방수 수첩을 그것도 저런 서슬퍼런 눈빛으로 사용할 리가 없었다. 당신, 대체 누구요? 천지인은 수첩을 닫고 다시 바람막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황보강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키는 황보강보다 한 뼘은 작았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은 190cm에 육박하는 거구의 황보강을 압도하고도 남았다. 나? 천지인은 희미하게 웃었다. 자네가 방금 여편네라고 부른 사람. 그리고 자네가 아줌마라고 무시한 사람. 그녀는 흙탕물에 빠진 자신의 차를 한 번, 그리고 비를 맞으며 대가리 박아 자세로 떨고 있는 황룡대 대원들을 한 번 훑어보았다. 그리고 내일부터 자네의 군 생활을 책임질 사람. 천지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젖은 신발로 뚜벅뚜벅 진흙탕을 걸어 차로 돌아갔다. 시동을 걸었지만 바퀴는 여전히 헛돌았다. 그녀는 차에서 무전기처럼 보이는 위성 전화를 꺼내 들었다. 아, 나다. 위치 보낸다. 픽업 차량 그리고 21대대 훈련장으로 의무 헬기 한 대. 황보강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의무 헬기. 포항 훈련장의 헬기를 그것도 민간인으로 보이는 여자가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갈 때쯤 10분도 채 되지 않아 저 멀리서 육중한 프로펠러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오기 시작했다. 하늘에서 먹구름을 뚫고 강력한 탐조등을 밝힌 해병대 상륙 기동 헬기 마리논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헬기는 정확하게 훈련장 상공에서 선회하더니 부상당한 나유찬 이병 근처 공터에 착륙을 시도했다. 그리고 동시에 도로 쪽에서는 검은색 지휘 차량 여러 대가 미친 듯이 경광등을 울리며 진흙탕을 튀기며 달려오고 있었다.
황보강 중령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검은색 지휘 차량들이 급정거하며 멈춰섰다. 가장 선두에 있던 차량에서 해병대 제1사단장 표독준 소장이 우위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허둥지둥 뛰어내렸다. 사령관님, 어찌 이런 누추한 곳에. 표독준 소장은 빗물인지 식은땀인지 모를 것을 연신 닦아내며 낡은 세단 옆에 서 있는 천지인 중장에게 달려가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의 뒤를 이어 사단 참모장, 감찰실장, 이연대장까지 별과 대령들이 진흙탕에 구두가 빠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와 천지인의 앞에 도열했다. 황보강 중령은 그 광경을 망부석처럼 서서 바라보았다. 사령관님? 그의 머릿속이 텅 비었다. 해병대사령관. 대한민국 6만 해병의 정점. 그가 감히 아줌마 여편네라고 불렀던 그 여인이 오늘 새로 부임하는 역사상 최초의 여성 해병대사령관 천지인 중장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빗물에 젖은 전투복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다. 천지인은 표독준 소장의 경례를 덤덤하게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세단이 아닌 착륙한 의무 헬기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표 사단장. 저 병사부터. 예. 예. 알겠습니다. 의무대. 당장 나유찬 이병 헬기에 탑승시켜 국군포 항병원으로 즉각 후송한다. 표 소장이 고함을 지르자 헬기에서 대기하고 있던 의무병들이 들것을 들고 달려가 쓰러진 나 이병을 조심스럽게 옮겼다. 그제야 천지인은 황보강 중령이 서 있는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향해 걸어갔다. 진흙탕이 그녀의 바짓단을 더럽혔지만 그녀의 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황보강 중령은 자신도 모르게 부동자세로 경례를 올렸다. 성. 해병대 제1사단 21대 대장 중령 황보. 강입니다.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다. 천지인은 그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앞 1미터 앞까지 다가와 멈춰섰다. 빗물이 그녀의 속눈썹에 맺혔다 떨어졌다. 황보강 중령. 예, 사령관님. 자네. 아까 나한테 뭐라고 했지? 차가운 목소리였다. 어디서 굴러먹던 아줌마. 여편네가 감히 신성한 훈련장에서. 맞나? 황보강은 입술을 깨물었다. 주변의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이 숨을 죽였다. 빗소리와 헬기 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렸다. 사령관님. 제가 감히 사령관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봤으면 다르게 행동했을 건가? 예. 내가 사령관인 줄 알았으면 굽실거리고 민간인 아줌마로 보였으면 막말하고 윽박질렀을 거냐는 말이다. 천지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높아졌다. 자네에게 해병대 훈련장은 그렇게 신성한 곳인가? 그래서 자네 부하가 발목이 부러져도 방치하고 민간인이 도움을 청해도 여편네라며 욕설을 퍼붓는 곳인가? 그것이 해병의 긍지를. 긍지? 천지인은 실소했다. 자네가 말하는 그 긍지가 부하를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약자에게 오만한 것이라면 난 오늘부로 그 긍지부터 뿌리 뽑을 생각이다. 그녀는 황보강 중령의 가슴팍에 달린 빨간 명찰을 손가락으로 툭 쳤다.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 이 빨간 명찰이 자네에게 무고한 민간인을 모욕할 권리와 부하를 학대할 권리를 줬나? 황보강 중령 대답해. 황보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가 평생 신념처럼 여겨왔던 모든 것이 이 작은 체구의 여성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표 사단장. 예, 사령관님. 황보강 중령
금일부로 21대대장 직무에서 즉각 배제한다. 표독준 소장과 황보강 중령의 눈이 동시에 커졌다. 부임 첫날, 그것도 훈련 현장에서 대대장을 직위 해제하는 것은 파격 중의 파격이었다. 4. 사령관님, 제발. 황보강이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천지인은 손을 들어 막았다. 직위 해제 사유는 크게 세 가지다. 그녀는 마치 준비라도 한 듯 또렷한 목소리로 그의 죄목을 읊었다. 하나, 민간인에 대한 모욕 및 협박. 둘, 부상 병사 방치를 통한 지휘 책임 유기. 셋, 천지인은 잠시 숨을 골랐다. 군 지휘관으로서의 기본적 인격 미달. 이상이다. 그녀는 황보강을 지나쳐 표독준 소장에게 다가갔다. 표 사단장, 저 대대장은 오늘부로 사령관 직속 특별참모로 보직을 변경한다. 내일부터 내 집무실 옆 방으로 출근하라고 하게. 예, 특별참모. 말입니까? 표 소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보직 해임 후 한직으로 좌천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었다. 그런데 사령관 직속 참모라니. 그것은 사실상 감시 혹은 특별 과외를 의미했다. 그렇다. 저렇게 오만하고 낡아빠진 해병 정신을 가진 자가 어떻게 수백 명의 부하를 지휘하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야겠다. 천지인은 헬기가 이륙하는 것을 확인한 후 사단장이 내민 우의를 정중히 사양했다. 그리고 2차. 그녀는 진창에 빠진 자신의 낡은 세단을 가리켰다. 황보강 중령이 직접 빼도록 하게. 견인차 부르지 말고. 해병대 정신이 투철한 양반이니 삽 한 자루만 주면 밤새워서라도 빼낼 수 있겠지. 그것은 명령이었다. 천지인 중장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준비된 지휘 차량에 올랐다. 차가 떠나고 훈련장에는 빗속에 홀로 남겨진 황보강 중령과 그를 어찌할 바 모르고 바라보는 이연대장 그리고 사단장만이 남았다. 황보강은 이를 악물었다. 치욕, 분노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 그의 군 생활은 오늘로 끝장난 것 같았다. 아니, 그보다 더한 무언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강철 나비라는 천지인 중장의 별명을 떠올렸다. 강철처럼 강하지만 나비처럼 적의 심장부에 소리 없이 날아든다는 뜻이었다. 오늘 그 나비는 정확하게 그의 심장에 내려앉았다. 다음 날 해병 대사령부의 아침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천지인 중장은 공식 취임식을 전방부대 점검으로 대체한다는 단 한 줄의 명령으로 취소했다. 대신 그녀는 사령부의 모든 주요 참모들을 소집해 첫 회의를 주재했다. 그리고 그 회의실 한쪽 구석 가장 말석에 황보강 중령이 전투복 차림으로 서 있었다. 그의 보직은 어제부로 사령관 직속 특별보좌관이었다. 사실상 하는 일 없이 사령관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야 하는 투명 인간이자 대기조였다. 회의의 주제는 전투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 훈련 개선 방안이었다. 작전 참모. 천지인이 입을 열었다. 예, 사령관님. 우리 해병대 연간 훈련 예산이 얼마지? 총 1,200억 원입니다. 그중 실탄 사격 및 기동 훈련에 쓰이는 예산은 약 40% 수준입니다. 나머지 60%는 어디에 쓰이나? 각종 보고서 제작, 훈련 성과 발표회, 지휘관 격려 행사 및 기타 행정 지원비로. 작전 참모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천지인은 들고 있던 펜을 책상에 탁 하고 내려놓았다. 지금부터 훈련 성과를 위한 모든 보여주기식 행사를 전면 금지한다. 회의실에 찬물이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다. 4. 사령관님. 하지만 상급 부대에 보고해야 할 성과 자료가. 성과는 보고서로 만드는 게 아니라 병사들의 전투력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오늘부로 사령관에게 올라오는 모든 보고서는 한 장으로 요약한다. 훈련은 서류가 아니라 연병장에서 하는 것이다. 그녀는 황보강 중령을 힐끗 쳐다보았다. 황보 중령이 어제 보여준 그가라 훈련처럼 말이지. 비 온다고 밤이라고 훈련 성과가 올라가나? 부상병만 늘어날 뿐이지. 황보강은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회의가 끝나고 천지인은 황보강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해병 대사령관의 집무실은 거대하고 위엄이 넘쳤다. 벽에는 역대 사령관들의 사진과 무적 해병이라는 거대한 휘호가 걸려 있었다. 앉아. 천지인은 자신의 집무용 책상이 아닌 옆에 놓인 작은 응접 테이블에 앉았다. 그녀는 황보강에게도 맞은편 소파를 권했다. 황보강은 차마 앉지 못하고 뻣뻣하게 서 있었다. 사령관님 죄송합니다. 어제는 제가. 어제 이야기는 됐다. 천지인은 손을 저었다. 자네가 어제 빼놓고 간 차, 내가 오늘 아침에 사람 시켜서 정비소 보냈네. 수리비는 자네 월급에서 깐다고 하려다 참았어. 그녀는 뜻밖에도 농담 같은 말을 던졌다. 자네 나한테 불만 많지? 아닙니다. 아니긴. 눈에 다 쓰여 있는데. 어디 여자가 와서 설치냐, 책상 물림 장군이 현장을 뭘 아냐, 딱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황보강은 입을 다물었다. 정확했다. 천지인은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라 그에게 내밀었다. 마셔. 그리고 들어. 자네를 왜 여기 불렀는지. 황보강은 마지못해 찻잔을 받아들었다. 자네 황룡 대대장 부임하고 나서 훈련 중 부상병이 몇 명인 줄 아나? 정확히는 내가 알려주지. 총 28명. 그중 3명은 의가사 제대했다. 어제 나 이병까지 합치면 29명째야. 한 개 소대가 통째로 날아간 거다. 이게 자네가 말하는 강한 해병인가? 자네가 어제 나한테 아줌마라고 했지. 맞아. 나 아줌마다. 그리고 2아이의 엄마다. 황보강은 처음 듣는 이야기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천지인 중장의 사생활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내 2아들 지금 둘 다 육군에서 복무 중이다. 해병 때 오고 싶다는 걸 내가 말렸다. 왜인 줄 아나? 자네 같은 지휘관 만날까봐. 그 말은 그 어떤 질책보다 황보강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사령관님, 나는 내 부하들을 내 자식처럼 지키고 싶다. 강하게 만드는 것 물론 중요하지. 하지만 강함이란 부하를 소모품으로 취급하며 비인간적인 훈련을 강요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그건 지휘관의 무능을 포장하는 가장 저급한 방식일 뿐이다. 천지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황보강 중령. 자네에게 첫 번째 임무를 주겠다. 예, 사령관님. 어제 부상당한 나유찬 이병, 지금 국군포 항병원에 있다. 자네가 직접 가봐. 가서. 무엇을? 가서 그 부모님께 직접 사과해. 자네가 어제 그 병사에게 했던 말, 그 상황. 그대로 다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해. 만약 그 부모님이 자네를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그땐 나도 자네를 용서할 방법이 없다. 황보강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다. 부상병의 부모를 만나 사과하라니. 그것도 자신의 잘못을 낱낱이 고하라니. 그것은 그가 평생 지켜온 해병의 자존심을 완전히 버리라는 말과 같았다. 사령관님, 차라리 저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주십시오. 이건 뭐? 치욕스러운가? 천지인의 눈이 다시 차가워졌다. 자네가 어제 나에게 준 모욕감보다, 그리고 자네가 나 이병에게 안겨준 고통과 그 부모의 찢어지는 마음보다 더 치욕스러운가? 자네는 어제 민간인 아줌마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못했지. 군복을 입은 사령관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못했어. 그렇다면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부모에게라도 고개를 숙여야지.
그게 자네가 다시 군복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천지인은 집무실 창밖을 바라보았다. 포항의 바다가 맑게 빛나고 있었다. 자네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개과천선할 기회를 주는 거다. 황보강 중령. 내 부하로 남고 싶다면 해병이기 이전에 사람이 되는 법부터 다시 배워와라. 황보강 중령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신념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공포와 마주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두 발로 지옥과도 같은 그 병실을 향해 걸어가야만 했다. 국군 포항병원의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황보강 중령은 평생을 군화소리 울리며 당당하게 걸어왔지만 오늘 그의 걸음은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다. 그의 손에는 사령관 집무실을 나오자마자 급하게 산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지만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302호실 나유찬 이병. 그는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문틈으로 희미하게 흐느끼는 여성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어제 천지인 중장이 헬기를 띄운 덕에 나 이병은 신속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었지만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좌측 발목 복합골절 및 인대 파열. 군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황보강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고 들어섰다. 병실에는 침대에 누워 끙끙 앓는 나 이병과 그 옆에서 눈물만 훔치고 있는 중년의 부부가 있었다. 나 이병의 어머니였다. 누구세요? 나 이병의 아버지가 낯선 군인의 등장에 경계심을 표했다. 황보강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신이 어제 훈련장에서 엄살 피우지 마라, 이따위 정신머리라고 소리쳤던 그 병사가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는 황보강은 들고 있던 과일 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쿵. 육중한 소리가 병실 바닥을 울렸다. 저는 해병대 21대대장 황보강 중령입니다. 나 이병의 부모가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제가 유찬이. 나 이병의 지휘관입니다. 나 이병의 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휘관이라고요? 지휘관이라는 사람이 애가 이 지경이 될 동안 대체 뭘 한 겁니까? 당신들 우리 아들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보냈더니 불구로 만들어서 돌려보내는 게 당신들이 말하는 해병대 정신입니까? 어머니의 절규가 황보강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황보강은 이마가 바닥에 닿을 듯 깊이 고개를 숙였다. 어제 훈련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천지인 중장이 지시한 대로 어제 있었던 일을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털어놓기 시작했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유찬이가 발목을 잡고 쓰러졌지만 저는 그것을 엄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이병의 부모는 숨죽여 그의 고백을 들었다. 저는 유찬이에게 엄살 피우지 마라, 정신머리가 썩었다고 폭언을 했습니다. 즉시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훈련 분위기를 망친다며 질책했습니다. 나 이병의 아버지는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당신이 사람이요. 그게 지휘관이 할 짓이야. 아버지가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황보강의 멱살을 잡을 듯 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황보강의 목소리가 젖어들기 시작했다. 만약 어제 사령관님이, 아니 한민간인 여성이 그곳을 지나가지 않았다면 그는 천지인 중장이 아줌마의 모습으로 자신을 막아섰던 순간을 떠올렸다. 저는 아마 유찬이를 그 진흙탕에 계속 방치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저의 오만과 잘못된 신념 때문입니다. 제가 유찬이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황보강은 평생 울어본 적 없는 거구의 사나이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 병실 바닥을 적셨다.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군복을 벗으라면 지금 당장 벗겠습니다. 제발, 제발 용서해 달라는 말씀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진심으로 머리를 조아렸다. 자신의 빨간 명찰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해병의 자존심이 한 아이와 그 가족 앞에서 얼마나 오만하고 폭력적인 것이었는지 그는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그때였다. 령님. 침대에 누워있던 나유찬 이병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유찬아. 일어나. 십시오. 황보강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닙니다. 중령님. 잘못이. 아닙니다. 훈련 받다가. 제가 부주의해서. 아니야, 유찬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지휘관이. 내가 널 지켜주지 못한 거야. 황보강이 절규하듯 외쳤다. 나 이병의 아버지는 황보강의 어깨를 내려다보았다. 빗물에 젖었던 어제의 전투복이 아니라 깨끗하게 다려 입은 정복이었지만 그 어깨는 한없이 초라하고 무거워 보였다. 일어나시오. 나 이병의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정말 죽이고 싶도록 밉지만 그래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이렇게 찾아와서 무릎 꿇는 걸 보니 아주 싹수가 노란 인간은 아닌 것 같구려. 아버님, 우리 유찬이 해병 때 간다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나도 왕년에 해병 때 나왔거든. 황보강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나 이병의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낡은 해병 때 인식표를 꺼내 보였다. 당신 같은 똥별들 밑에서 구른 게 내 청춘이었소. 그런데 내 아들까지 당신 같은 사람 밑에서 이 꼴이 될 줄은. 아버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그 여자 사령관이라는 분. 고맙다고 전해주시오. 그분이 아니었으면 당신은 아마 평생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몰랐을 거요. 용서는 아직 못하겠소. 하지만 당신이 지금 여기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대신 다시는 내 아들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당신이 말한 그 해병대 정신이라는 거 똑바로 뜯어고치시오. 그게 당신이 내 아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길이요. 황보강은 나 이병 아버지의 말을 가슴에 새겼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릎 꿇었던 바지 정복이 구겨져 있었다. 그는 나유찬 이병에게 다가가 처음으로 장교가 아닌 한 어른으로서 아이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유찬아. 꼭 건강하게 회복해라. 병실을 나오는 그의 등은 들어갈 때보다 천근만근 더 무거웠지만 가슴속을 짓누르던 오만의 바위는 아주 조금은 가벼워진 듯 했다. 황보강 중령이 병원에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사과를 하고 있을 때 천지인 중장은 사령관 집무실에서 해병대 1사단의 모든 훈련 계획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황보강의 21대 대황룡대대가 지난 1년간 수행했던 모든 훈련 기록이 펼쳐져 있었다. 훈련 강도상, 훈련 성과 최상, 훈련 중 부상률 상. 천지인은 부상률 항목의 붉은 펜으로 크게 동그라미를 쳤다. 결국 부러뜨리면서 가르치는 방식이군. 그때 집무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사령관님, 1사단장 표독준 소장입니다. 들어오게. 표독준 소장은 잔뜩 긴장한 얼굴로 집무실에 들어섰다. 사령관님, 황보강 중령 건은 어떻게? 표 소장은 자신의 직속 부하였던 황보강을 어떻게든 구명해 보려 했지만 어제 천지인의 기세에 눌려 한마디도 못한 터였다. 표 사단장. 천지인은 훈련 기록부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자네, 황보강 중령을 왜 아직도 데리고 있었나?
저렇게 부상병이 속출하는데도 그게 황보 중령이 훈련 하나는 기가 막히게 시키는 놈입니다. 21대대가 1사단 내에서 전투력 측정하면 늘 1등을. 그래서 전투력 측정 1등 하려고 부하들 발목을 부러뜨려도 된다는 건가? 그게 아니오라. 해병대가 워낙 거친 녀석들이라 조금만 풀어주면 기강. 천지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표 사단장. 자네가 생각하는 기강이 지휘관의 폭언과 비인간적인 대우를 해병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감내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자네도 오늘부로 보직을 다시 생각해봐야겠군. 사령관님, 절대 그런 뜻이 됐다. 천지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황보강 중령. 저 녀석 아주 뿌리까지 썩은 놈은 아니야. 뼛속까지 해병인 건 맞는데 그 뼈가 너무 오래돼서 사가버렸지. 예. 난 황보강 중령을 버릴 생각이 없네. 표독준 소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럼 어제 직위 해제는 충격 요법이지. 천지인은 희미하게 웃었다. 저렇게 똥고집으로 똘똘 뭉친 놈은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세 개 치지 않으면 절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아마 지금쯤 병원에서 나 이병 부모님께 무릎이라도 꿇고 있겠지. 표 소장은 경악했다. 이 모든 것이 천지인 중장의 계획이었다. 사령관님, 대체 왜 황보 중령에게 그토록 아까워서? 천지인의 눈이 빛났다. 황보강. 저 녀석만큼 부하들을 강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진 지휘관도 드물어.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지만 저 열망의 방향만 제대로 잡아준다면 그 누구보다 훌륭한 해병대 지휘관이 될 거야. 그것이 강철 나비 천지인의 방식이었다. 부패하거나 무능한 자는 가차없이 쳐내지만 가능성이 보이는 인재는 그것이 비록 자신에게 아줌마라고 모욕을 줬을지라도 어떻게든 사람을 만들어 쓰려는 것. 표 사단장. 자네에게도 임무를 주겠다. 예, 사령관님. 1사단 전체 훈련 계획 원점에서 재검토해. 부상률 0%를 제일 목표로 삼는다. 그러면서도 전투력 120%를 달성할 방안을 황보강 중령과 함께 다시 짜서 보고해. 황보 중령과 말입니까? 그래. 현장에서 가장 무식하게 부대를 굴려본 놈이 가장 효율적인 개선 방안도 아는 법이지. 아마 나 이병 부모님을 만나고 오면 머릿속이 조금은 깨어 있을 거다. 천지인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아, 그리고 예. 황보강 중령. 차 수리비 나왔더군. 90만 원. 천지인은 씩 웃으며 말했다. 표 사단장. 자네하고 황보 중령하고 반반씩 내도록 하게. 연대 책임을 져야지. 안 그런가? 표독준 소장은 쓴웃음을 지으며 경례를 붙였다. 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그는 집무실을 나오며 생각했다. 강철 나비가 아니라 불려우 아니면 독사라고. 하지만 동시에 저런 지휘관이라면 정말 썩어빠진 해병대를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희망을 품게 되었다. 황보강 중령은 사령관 집무실로 복귀하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나 이병 아버지의 말다시는 내 아들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과 천지인 중장의 목소리 해병이기 이전에 사람이 되는 법부터 배워와라가 뒤엉켜 혼란스러웠다. 그가 집무실 문을 열었을 때 천지인 중장은 이미 기다렸다는 듯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왔나? 예, 다녀왔습니다. 사관은? 했고, 황보강은 대답 대신 천지인 중장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다. 이번에는 나 이병의 부모 앞에서보다 더 깊고 더 진중하게였다. 사령관님, 일어나게. 여긴 병실이 아니야. 아닙니다. 제가 오늘 2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번은 나 이병과 그 부모님께 저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무릎을 꿇는 것은 사령관님께 저의 오만과 편견을 사죄드리기 위함입니다. 황보강은 고개를 들고 천지인 중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분노나 치욕이 아닌 복잡 미묘한 존경과 회한으로 빛나고 있었다. 사령관님은 어제 저를 아줌마라고 모욕했던 저를 그 자리에서 군복을 벗기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저의 잘못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제 무릎으로 사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평생 신념이라 믿었던 해병 정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는 진심이었다. 개과천선이라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럽고도 명징한 깨달음 속에서 오는 것임을 그는 처음 알았다. 사령관님, 저 황보강 아직 해병으로 남고 싶습니다. 천지인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어제까지의 황보강이 아닙니다. 사령관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되는 법을 이제부터라도 배우겠습니다. 부하들을 소모품이 아니라 사령관님께서 그러셨듯이 제 자식처럼 지키는 그런 지휘관이 되고 싶습니다. 저에게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황보강은 이 말을 바닥에 댔다. 천지인 중장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일어나게 황보 중령. 자네가 무릎 꿇어야 할 곳은 내 앞이 아니라 자네가 앞으로 지켜야 할 부하들 앞이야. 천지인이 손을 내밀었다. 황보강은 망설이다 그 손을 잡고 일어섰다. 여자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굳은 살이 박여있고 단단한 손이었다. 자네가 오늘 흘린 눈물과 두 번의 무릎. 그 무게를 평생 잊지 말게. 예, 사령관님. 명심하겠습니다. 좋아. 천지인은 책상 위에 있던 1사단 훈련 계획서를 그에게 툭 던졌다. 이거. 자네가 지난 1년간 자행했던 살인 훈련 기록부일세. 예. 표독준 사단장과 함께 오늘부터 이 계획서 전면 수정하게. 아까도 말했지만 목표는 부상률 0%, 전투력 120%다. 황보강은 그제야 천지인이 자신을 버리지 않았음을, 아니 버리기는커녕 가장 중요한 임무의 중심에 자신을 세웠음을 깨달았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겠지. 천지인이 그의 속을 꿰뚫어 보듯 말했다.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해병대 훈련은 부상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그게 자네의 한계다, 황보강. 천지인은 자신의 컴퓨터를 돌려 모니터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이건 미 해병대 리콘 수색대의 최신 훈련 프로그램이다. 스마트 트레이닝. 이들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병사 개개인의 신체 리듬과 피로도를 측정하고 가장 효율적인 훈련 방식을 인공지능이 처방한다. 부상률? 우리 10분의 1도 안 돼. 하지만 전투력은 우리보다 월등하지. 황보강은 난생 처음 보는 복잡한 그래프와 데이터들에 눈을 떼지 못했다. 자네가 정신력 타령하며 애들 발목 부러뜨릴 때 적은 저렇게 과학적으로 강해지고 있단 말이다. 황보 중령. 자네에게 이 스마트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한국형 도입을 맡기겠다. 자네가 가진 그 열정과 오늘 얻은 그 깨달음을 이 프로그램에 쏟아부어봐. 할 수 있겠나? 황보강은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꼈다. 징계가 아니었다. 이것은 기회였다. 예, 사령관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 천지인 중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아, 그리고 차 수리비 90만 원. 표 사단장하고 45만 원씩 내일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예, 예, 알겠습니다. 황보강은 그 어느 때보다 우렁차게 대답했다. 45만 원이 아니라 450만 원이라도 기꺼이 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다시 해병으로서 숨 쉴 구멍을 찾았다.
황보강 중령에게 내려진 스마트 트레이닝 도입 임무는 그가 평생 걸어온 길을 스스로 부정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의 시작이었다. 사령관 집무실 옆에 배정된 그의 특별 보좌관실은 사실상 군사대학원의 연구실과도 같았다. 천지인 중장이 보낸 것은 질책이나 징계 서류가 아니었다. 미 해병대의 최신 훈련 교범, 스포츠 생리학 원서, 전투 피로도 회복 및 심리 안정 프로그램 관련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이게 다 뭡니까? 황보강이 멍하니 묻자 천지인의 전속부관인 한지민 소령이 안경을 고쳤으며 차갑게 답했다. 사령관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신 자료들입니다. 황보 중령님이 앞으로 2주 안에 마스터하셔야 할 새로운 해병 정신의 기초입니다. 특히 이 부분. 한 소령이 가리킨 것은 근섬유 파열 후 회복 속도에 따른 개인별 훈련 부하차 등 적용이라는 제목의 논문이었다. 대가리 박아 깡으로 버텨. 그런 구시대적 구호 대신 이제는 최대 심박수 70% 유지, 40분간 유산소 같은 용어를 쓰셔야 할 겁니다. 황보강은 머리가 깨질 것 같았다. 그는 20년간 해병은 머리가 아니라 심장으로 뛴다고 믿어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근섬유와 최대 심박수를 공부하라니. 이것은 어제 나 이병 부모님께 무릎 꿇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지적인 굴욕이자 정체성의 해체였다. 그날 밤 황보강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는 낡은 자신의 훈련 일지를 펼쳤다. 그곳에는 악과 깡으로 가득한 단어들 뿐이었다. 적을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을 만큼 훈련한다. 그는 그것이 최선이라 믿었다. 하지만 천지인이 제시한 자료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병사의 몸은 가장 정밀한 무기다. 무기를 아끼고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지휘관의 첫 번째 책무다. 그는 나유찬 이병의 깁스한 다리를 떠올렸다. 자신이 무기를 파괴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황보강의 눈은 퀭했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그는 일사단장 표독준 소장을 찾아갔다. 사단장님, 21대대 황룡대대 전 병력의 3개월간 신체검사 데이터, 피로도 누적 관련 행정소요, 그리고 중대별 훈련 일지를 전부 요청합니다. 지금 당장. 표독준 소장은 어리둥절했다. 황중령, 자네 지금 직무 배제 상태. 사령관님 명령입니다. 1사단 훈련 계획 전면 재수정. 스마트 트레이닝 도입. 그리고 그 선봉에 제21대대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황보강은 직무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라 가장 막중한 임무의 선봉에 선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대대로 복귀했다. 중대장들과 부사관들이 그를 의아하게 바라봤다. 그들은 자신들의 왕이었던 황보강이 하루아침에 사령관의 개가 되어 돌아왔다고 수군거렸다. 황보강은 대대 전체 인원을 연병장에 집합시켰다. 다들 들었다시피 나는 어제 사령관님께 개처럼 깨졌다. 병사들이 침을 삼켰다. 그리고 내가 틀렸다. 연병장이 술렁였다. 황보강의 입에서 틀렸다는 말이 나온 것은 황룡대대 창설 이래 처음이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식하게 훈련했다. 그 결과가 나유찬 이병의 부상이다. 그건 전적으로 나의 불찰이고 나의 무능이다. 그는 21대대 깃발을 뽑아들었다. 황색 바탕에 용이 그려진 피와 땀으로 얼룩진 깃발이었다. 오늘부로 황룡대대의 훈련 방식은 전부 바뀐다. 그는 연병장 구석에 있던 해병은 고통을 즐긴다라고 쓰인 거대한 타이어들을 가리켰다. 저거 당장 치워라. 저런 무식한 짓은 더 이상 없다. 대신 그가 가져온 것은 수십 개의 심박수 측정기 웨어러블 밴드였다. 앞으로 너희들은 뛸 때도 잘 때도 밥 먹을 때도 이걸 착용한다. 너희들의 심박수, 수면 시간, 피로도가 나의 작전 상황판이 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을 깡으로 밀어붙이는 소모품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는 가장 신뢰하던 주임원사의 어깨를 잡았다.
김원사. 지금부터 우리는 가장 강한 부대가 아니라 단 한 명도 다치지 않는 부대를 만들 거다. 그러면서도 가장 강한 부대가 될 거다. 이게 사령관님의 뜻이고 이제부터 나의 신념이다. 반발이 없을 리 없었다. 특히 황보강과 함께 해병 정신을 신봉했던 고참 부사관들과 장교들의 저항이 거셌다. 대대장님, 이게 무슨 계집애 같은 짓입니까? 심박수요? 해병이 싸우다 말고 심박수 칩니까? 한 중대장이 대놓고 항명하듯 말했다. 황보강은 예전 같았으면 그 중대장의 멱살을 잡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차분했다. 그는 천지인이 보여준 미 해병대 리콘의 훈련 영상을 틀었다. 이게 계집애 같은 짓으로 보이나? 영상 속에서 미 해병들은 철저한 데이터 분석하에 휴식과 훈련을 분 단위로 쪼개며 움직였다. 이들은 우리보다 2배 적게 훈련하고 우리보다 3배 강하다. 왜냐?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정신 타령만 하다가 우리끼리 부러지고 썩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책상에서 사직서라고 쓰인 종이를 꺼내 테이블에 던졌다. 이 새로운 방식에 동의 못하는 자는 나를 밟고 가라. 혹은 이 사직서에 내 옆에 같이 서명하고 군복을 벗으면 된다. 나는 단 한 명의 부하라도 더 이상 내 무능 때문에 다치게 할 수 없다. 그의 진심이 그리고 사령관이라는 거대한 권위가 뒤에 버티고 있다는 현실이 반대하던 이들의 입을 다물게 했다. 황룡대대는 그렇게 겉모습은 같았지만 심장 운영 체제의 완전히 다른 부대로 다시 태어나기 시작했다. 잠자는 시간과 식단이 통제되었고 훈련은 개인의 신체 능력에 따라 A, B, C 그룹으로 나뉘었다. 그것은 혁명이었다. 천지인 중장의 스마트 트레이닝 계획과 황보강 중령의 황룡대대 실험은 포항 1사단 전체를 뒤흔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 방식의 변화가 아니었다. 해병은 이래야 한다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정체성, 즉 군기와 전통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리고 모든 거대한 개혁에는 그에 맞서는 거대한 반동이 따르는 법이다. 반발의 중심에는 이연대장 황보강의 직속상관을 건너뛰고 1사단 내에서 가장 해병답다고 소문난 3년대장 불곰 마석두 대령이 있었다. 그는 육사 출신이 아닌 해병 대사관 후보생 출신으로 오로지 깡과 실력으로 대령까지 오른 황보강보다 더 지독한 구시대의 화신이었다. 마석두 대령은 표독준 사단장이 주재한 1사단 지휘관 회의에서 대놓고 불만을 터뜨렸다. 사단장님, 지금 사령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는 게 이게 해병대입니까? 아니면 보이스카우트 캠프입니까? 병사들 잠자는 시간 관리해주고 심박수 체크해줍니까? 적군이 우리 심박수 괜찮냐고 물어보고 총 쏩니까?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표독준 사단장은 천지인 중장의 눈치를 보느라 바빴지만 마 대령의 발언에 동조하는 다른 대대장들의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마 대령, 말이 좀 지나치지 않나? 사령관님, 마석두가 표독준의 말을 끊고 일어섰다. 그는 일부러 회의에 참관 중이던 천지인 중장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사령관님께 감히 직언 올립니다. 사령관님께서 해병대를 현장을 얼마나 아십니까? 엄청난 하극상이자 도발이었다. 여군으로서 이 자리에 오르신 것 존경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책상 위에서 데이터로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진흙탕에서 뒹굴고 피맛을 봐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황보강 중령 같은 줏대 없는 놈 하나 회유해서 지금 1사단 전체를, 아니 6만 해병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황보강 중령은 특별보좌관 자격으로 그 자리에 배석해 있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나서지 않았다. 천지인 중장은 그 격정적인 발언이 끝날 때까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석두 대령을 바라보았다. 다 말했나, 마 대령?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예, 그렇습니다.
좋다. 그럼 내 질문에 하나만 답해보지. 천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중앙에 걸린 1사단 작전 지도를 가리켰다. 마 대령, 자네가 그렇게 자랑하는 3년대. 지난 6개월간 훈련 중 중상자가 몇 명이었나? 그건 마 대령의 얼굴이 굳었다. 내가 말해주지. 12명. 그중 2명은 영구장애 판정을 받았다. 자네의 그 피맛을 본 훈련 때문에. 황보강 중령의 21대 대 28명 다음으로 빛나는 성과더군. 그것은 강한 훈련에는 희생이. 희생? 아니, 그건 살인 미수다, 마 대령. 천지인이 마 대령 앞으로 걸어갔다. 자네가 말하는 그 진흙탕 훈련. 내가 어제 직접 가봤지. 포항 554 근처 유격 훈련장. 자네 병사들 점심 식사 뭘로 주던가? 마 대령은 입을 열지 못했다. 주먹밥 한 덩이 그리고 소금. 맞나? 21세기에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가 영양실조 권리로 법한 식단을 정신력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고 있더군. 전시 상황을 가정한. 닥치게. 천지인의 고함이 회의실을 울렸다. 자네 그 주먹밥 먹일 때 자네 3년대 간부 식당에서는 뭘 먹고 있었는지도 내가 말해줄까? 내가 어제 자네들 식단표를 확인했다. 특식이더군. 전복 삼계탕. 안 그런가, 마 대령? 마석두 대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병사들에게는 소금 주먹밥을 씹으라며 정신력을 강요하고 자네들은 전복을 뜯으며 정신력을 논했나? 그게 자네가 말하는 해병의 자존심인가? 사령관님, 그건 황보강 중령이 자네보다 100배, 1000배 낫다. 최소한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썩어 빠진 자신의 신념을 버릴 줄 아는 용기라도 가졌으니까. 하지만 자네는 그저 부하들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에 불과해. 천지인은 그 자리에서 표독준 사단장에게 명령했다. 표 사단장, 지금 당장 3년대장 마석두 대령을 직무유기 및 훈련 중 가혹행위, 그리고 군수품 횡령 혐의로 감찰에 넘기게. 사령관님, 억울합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마석두가 절규했지만 이미 감찰관들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다. 천지인은 이 회의를 본보기로 삼기 위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준비했던 것이다. 하지만 구시대의 반격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마석두 대령이 끌려나가자 그와 뜻을 같이 하던 몇몇 대대장들이 더 교묘한 방식으로 저항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천지인이 아닌 황보강을 타깃으로 삼았다. 황보강 중령이 사령관에게 아부해서 우리를 다 죽이려 한다. 새로 도입한 스마트 밴드 그거 사실 병사들 감시용이다. 황룡대대 계집애들처럼 훈련한다더라. 악의적인 소문이 1사단 전체에 퍼져나갔다. 황룡대대 병사들은 다른 부대원들에게 스마트 해병이라며 조롱당하기 시작했다. 황보강 중령의 개혁은 부대 내부의 단결이 아닌 고립이라는 새로운 암초에 부딪히고 만 것이다. 황보강은 자신의 부하들을 지키기 위해 더 큰 증명을 해내야만 하는 벼랑 끝에 몰렸다. 소문은 뱀처럼 기어다녔다. 21대 대황룡은 해병대의 수치가 되어가고 있었다. 병사들은 식당에서, 흡연장에서, 심지어 종교 활동 시간에도 다른 대대원들의 노골적인 비웃음과 마주해야 했다. 황보강은 자신의 부하들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스마트 트레이닝이 아무리 과학적이라 한들 해병은 기압이라는 수십 년의 관성을 이기기에는 역부족인 듯 했다. 천지인 중장은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그녀는 황보강을 호출했다. 황보 중령, 자네 부대원들이 왕따가 되었다더군.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믿음을 주지 못했습니다. 황보강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난 며칠간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다. 부하들의 신뢰를 얻는 것보다 잃어버린 해병으로서의 자존심을 되찾아주는 것이 더 시급했다. 고개를 들게.
천지인은 1사단 전술 지도를 펼쳤다. 자네에게 그리고 자네의 황룡대대에게 그 조롱을 경외로 바꿀 기회를 주겠다. 그녀가 가리킨 곳은 포항 내륙 깊숙한 곳에 위치한 해병대 산악훈련장 중 가장 험준하기로 악명 높은 도솔봉이었다. 도솔봉 말입니까? 그렇다. 매년 이맘때 1사단 최정예 대대를 뽑는 도솔봉 전투 경연 대회가 열리지. 그리고 공교롭게도 올해의 주관은 내가 직접 하기로 했다. 천지인의 눈이 빛났다. 그리고 자네를 가장 비웃고 있는 마석두의 잔당 3년대 31대 대불곰대대. 그들이 작년도 우승팀이다. 그들은 여전히 소금 주먹밥을 먹으며 훈련하고 있지. 황보강은 그제야 천지인의 의도를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경연 대회가 아니었다. 새로운 해병과 낡은 해병이 모든 해병이 지켜보는 앞에서 모든 것을 걸고 맞붙는 증명의 무대였다. 황보 중령. 자네 이길 수 있겠나? 천지인의 물음에 황보강은 자신의 태블릿을 들었다. 그곳에는 황룡대대 전 병력의 신체 데이터가 붉은색, 녹색, 노란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사령관님, 이기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저희는 얼마나 압도적으로 이길 것인지, 그리고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이길 것인지를 증명할 것입니다. 디으데이. 도솔봉 훈련장 입구에는 1사단 전 장병이 도열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지휘관과 NCO들이 참관이라는 명목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스마트 해병 황룡대대가 진짜 해병 불곰대대에게 어떻게 처참하게 짓밟히는지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했다. 불곰대대장 마석두의 신복은 출발선에서 황보강에게 다가와 비웃음을 날렸다. 황중령, 너희 애들 스마트밴드 배터리는 넉넉하게 챙겼나? 산중턱에서 방전되면 울면서 엄마 찾겠더군. 하하. 황보강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부하들 어깨에 달린 심박수 측정기를 마지막으로 점검할 뿐이었다. 출발. 신호탄과 함께 두 대대가 칠흑 같은 어둠 속 산악 침투를 시작했다. 경연은 3단계로 구성되었다. 1단계 20km 야간 산악 무장 구보 및 침투. 2단계 가상 적진 도솔봉 정상 점령 및 폭파. 3단계 부상 자백 kg 마네킹 3명 후속 및 10km 퇴출. 1단계 야간 산악 구보. 불곰대대는 예상대로 미친 듯이 뛰쳐나갔다. 그들은 정신력으로 무장했다. 초반 10km까지 그들은 황룡대대를 1km 이상 따돌렸다. 참관하던 구시대 해병들이 환호했다. 거봐라. 저게 해병이다. 스마트고 나발이고 깡이 최고다. 하지만 황보강은 전혀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정확히 최대 심박수 80%를 넘지 않는 페이스를 유지하라고 명령했다. 숨이 차는 게 아니다. 심장을 일정하게 뛰게 만들어라. 이것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15km 지점. 급경사 오르막. 페이스가 떨어진 불곰대대원들이 하나둘씩 뒤처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심박수는 이미 190을 넘어서고 있었다. 반면 황룡대대는 일정한 페이스로 마치 거대한 하나의 기계처럼 묵묵히 치고 올라왔다. 20km 지점. 2단계 돌입 직전. 황룡대대가 여유롭게 불곰대대를 추월했다. 지친 불곰대대원들의 눈앞에서 황룡대대원들은 심지어 준비해온 이온 음료와 에너지젤을 섭취하고 있었다. 저 새끼들. 소풍 왔어. 불곰대대장이 격노했지만 이미 그의 부하들은 다리가 풀려 있었다. 2단계 정상 점령. 여기서 황보강의 스마트 트레이닝의 진가가 드러났다. 불곰대대는 낡은 지도와 나침반에 의존해 가장 짧지만 험한 길을 억지로 돌파하려다 길을 헤매고 체력을 소진했다. 하지만 황룡대대는 달랐다.
황보강은 지난 2주간 도솔봉의 3차원 위성 지도와 기상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길을 알고 있었다. 어조 7시 방향 암벽 우회, 비조 3시 방향 능선 확보, 시조 드론으로 적외선 감지기 위치 확인. 그들은 무전기뿐만 아니라 개인 태블릿으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며 입체적으로 움직였다. 그들이 정상에 도착했을 때 불곰대대는 아직도 중턱에서 헤매고 있었다. 폭약 설치 완료. 쾅. 가상 폭파음이 울려 퍼졌다. 황룡대대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3단계 부상자 후송. 이것은 이 경연의 하이라이트였다. 불곰대대는 100kg 마네킹을 그저 깡으로 4명이서 들것에 메고 비틀거리며 내려왔다. 이미 체력이 방전된 상태에서 그들은 마네킹을 몇 번이나 떨어뜨렸다. 하지만 황룡대대는 달랐다. 황보강은 이 상황을 완벽하게 대비했다. 들것은 잊어라. 황룡대대원들은 2주간 스마트 트레이닝의 일환으로 효율적인 부상자 운반법 파이어맨 캐리 변형 2인 1조 교대를 집중적으로 훈련했다. 그들은 100kg 마네킹을 단순한 짐이 아니라 전우로 취급했다. 그들은 가장 효율적인 루트로 가장 안정적인 자세로 그리고 가장 빠른 속도로 퇴출로를 확보했다. 결과는 처참했다. 황룡대대 총 소요 시간 4시간 15분. 전원 부상 없음. 불곰대대 총 소요 시간 6시간 30분. 3명 탈진, 2명 발목 염좌. 모든 참관인들이 입을 다물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무식하게 싸워왔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황보강 중령은 땀에 젖은 얼굴로 천지인 중장 앞에 섰다. 사령관님, 21대대 황룡, 임무 완수했습니다. 그의 뒤에는 지쳤지만 그 누구보다 당당한 눈빛의 새로운 해병들이 서 있었다. 천지인 중장은 그들 모두에게 경례를 붙였다. 수고했다. 황룡. 자네들이 오늘 해병대의 역사를 새로 썼다. 이날 스마트 해병이라는 조롱은 진짜 해병이라는 경외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 도솔봉의 먼지가 채 가라앉기도 전 경연의 결과는 1사단 전체의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승패의 기록이 아니었다. 한 시대의 종언이자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포고문과도 같았다. 황룡대대 21대대가 훈련장을 빠져나와 베이스 캠프로 복귀할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침묵이었다. 조롱과 비웃음을 준비했던 불곰대 대31대대를 위시한 구시대의 해병들은 마치 거대한 유령이라도 마주한 듯한 표정으로 지쳤지만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심지어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복귀하는 황룡대대원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들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스마트 밴드는 더 이상 조롱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진보한 해병의 훈장처럼 빛나고 있었다. 불곰대대의 임시 대대장은 황보강 중령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 셋이 탈진하고 둘이 발목 염좌로 의무실에 실려가는 참담한 꼴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깡과 정신력을 외쳤던 그들의 구호는 부상병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앞에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다. 천지인 중장은 베이스 캠프 지휘 천막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승리한 황보강을 먼저 부르지 않았다. 대신 패배한 불곰대대 대대장과 그 경연을 참관했던 모든 구시대적 지휘관들을 천막 안으로 불렀다. 천막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오늘 경연 잘 봤다. 천지인의 나직한 목소리가 울렸다. 자네들 눈에는 무엇이 보였나? 계집에 갔던 훈련의 승리가 그리도 억울한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불곰대대장. 예. 예, 사령관님. 자네. 출발 전에 황보 중령에게 엄마 찾겠다고 비웃었다지. 대대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지금 의무천막에서 엄마를 찾으며 울고 있는 것이 내 부하들인가 아니면 자네 부하들인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네들은 오늘 경연에서 진 게 아니야. 천지인은 일어서서 천막 한쪽에 걸린 해병대 깃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붉은 깃발을 가리켰다. 자네들은 저 깃발의 의미를 잊었다. 해병은 전우를 버리지 않는다. 그 전우에는 과거의 나 자신도 미래의 내 부하도 포함된다. 그런데 자네들은 낡아빠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부하들을 소모시키고 버렸다. 오늘 저 도솔봉에서 자네들이 버린 것은 마네킹이 아니라 자네들의 전우애다. 그녀의 질책은 우레와 같았다. 황보강 중령은 오늘 나유찬 이병에게서 그리고 자신의 오만에게서 배운 것을 증명했다. 사람을 지키는 것이 가장 강한 전투력이라는 것을. 하지만 자네들은 마석두 대령이 남긴 그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무엇을 증명했나? 자네들의 무능함인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지휘관들이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빨간 명찰이 그 어느 때보다 부끄럽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오늘부로 1사단 전부대, 아니 대한민국 해병대 전부대의 훈련 교범을 황룡대대의 스마트 트레이닝을 기준으로 전면 수정한다. 동의 못하는 자는 지금 이 자리에서 군복 벗고 나가라. 아무도 감히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 강철 나비의 날갯짓은 그렇게 포항 1사단 전체를 뒤덮었다. 그날 저녁 승리의 축배가 조촐하게 남아 벌어져야 할 황룡대대의 막사. 하지만 대대장 황보강 중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전투복에 묻은 흙먼지를 채 털어내지도 못한 채 지프차를 몰아 다시 국군포 항병원으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오늘 경연에서 사용했던 자신의 작전 태블릿이 들려 있었다. 302호실. 나유찬 이병은 이제 목발을 짚고 조심스럽게 재활 훈련을 시작하고 있었다. 중령님. 나 이병과 그의 부모님은 예상치 못한 지휘관의 방문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황보강은 또다시 그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이 들고 온 태블릿을 켰다. 태블릿 화면에는 오늘 도솔봉에서 황룡대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들의 심박수 그래프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 부상자 후송 훈련에서 어떻게 단 한 명의 희생도 없이 임무를 완수했는지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게 뭡니까, 중령님? 나 이병의 아버지가 물었다. 오늘 1사단 전투 경연 대회가 있었습니다. 황보강은 덤덤하게 말했다. 저희 황룡대대가 우승했습니다. 나 이병의 눈이 커졌다. 제가 지휘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황보강은 나유찬 이병을 바라보았다. 내가 나에게 가르쳐줬기 때문이다. 예? 제가 말입니까? 그래. 내가 발목이 부러지던 그날 나는 내 오만이, 내 신념이 얼마나 무섭게 틀렸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태블릿 속의 부상자 후송 프로토콜을 가리켰다. 이건 내가 너를 방치했던 그날의 반성문이다. 다시는 그 어떤 부하도 너처럼 홀로 고통받게 하지 않겠다는 나의 다짐이다. 황보강은 태블릿을 나 이병의 아버지에게 건넸다. 아버님. 아버님께서 저에게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았다. 오늘 저희는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황보강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승리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버님과의 약속을 지켰노라고 보고 드리기 위함입니다. 나 이병의 아버지는 낡은 해병대 인식표를 만지작거리던 그 거친 손으로 황보강의 전투복 어깨를 힘겹게 붙잡았다. 봤어. 예. 자네 소식 들었네. 1사단 뒤집어 놨다고. 스마트 해병이라고 다들 자네 욕하더니. 아버지는 뜻밖에도 환하게 웃었다. 자네 오늘 진짜 해병이 됐구먼.
내 아들 발목 하나 내주고 진짜 지휘관 하나 얻었으니 이거 손해보는 장사는 아닌 건가. 그때 옆에서 조용히 듣고만 있던 나유찬 이병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중령님. 그래 유찬아. 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뭐라고? 저 재활 열심히 해서 다시 중령님 부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도 스마트 해병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놈도 받아주시겠습니까? 황보강은 차오르는 뜨거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나 이병의 손을 굳게 잡았다. 돌아와야지. 유찬아.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 병원이 아니라 내 옆이다. 너는 우리 황룡대대의 명예 제1호 병사니까. 그것은 세상 그 어떤 승전보보다 더 값지고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황보강의 개과천선은 그렇게 피해자의 용서와 자발적인 복귀 약속으로 완성되고 있었다. 그로부터 6달이 흘렀다. 포항의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어느 날, 해병대 제1사단 도구 해안훈련장. 대한민국 해병대의 대규모 상륙훈련이 펼쳐지고 있었다. 하지만 예전의 악과 깡만 넘치던 무모한 훈련이 아니었다. 전방 30m적 해안포 예상, 어조 드론 투입, 비조 KU-어우어우 비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 진입로 수정, 전 대원 심박수 85% 이하 유지, 호흡 조절해. 훈련을 지휘하는 목소리는 놀랍게도 황보강. 하지만 그는 이제 중령이 아니었다. 대령으로 1계급 특별 진급한 그는 1사단 전투발전훈련 단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었다. 천지인 중장이 그에게 1사단 전체의 훈련을 맡긴 것이다. 그의 지휘 아래 해병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의 헬멧에는 실시간 정보가 오갔고 그들의 팔에는 부상과 피로도를 체크하는 스마트밴드가 채워져 있었다. 부상자 발생, 시의삼 지점, 즉각 대응, 의무조 투입, 환자 바이탈 즉시 전송. 가상의 부상자 발생 상황에도 훈련은 중단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정교하게 움직였다. 저 멀리 해안사구위 지휘소에서 천지인 중장이 이 모든 광경을 망원경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완전히 회복하여 누구보다 늠름한 모습으로 통신병의 임무를 수행하는 나유찬 병장이 서 있었다. 보고해. 천지인이 나직이 말했다. 예, 사령관님. 현재 1사단 전 대원 임무 수행률 98%. 부상 가능성 3% 미만. 목표 지점 확보 5분 전입니다. 나유찬 병장의 보고는 그 어떤 참모보다 정확하고 힘이 넘쳤다. 천지인은 망원경을 내리고 황보강 대령을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아줌마에게 욕설을 퍼붓던 그 오만한 중령이 아니었다. 그는 사람을 지키는 법을 깨달은 진정한 지휘관 강철 그 자체가 되어 있었다. 천지인은 조용히 웃었다. 강철은 뜨거운 불과 차가운 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 그녀는 나유찬 병장의 어깨를 두드렸다. 황보 대령에게 전문 보내게. 예, 사령관님. 훌륭하다. 하지만 아직 멀었다. 진짜 적은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 나태함이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그런데 마지막 말은 칭찬 맞으십니까? 그걸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스마트 트레이닝의 핵심이다. 나 병장. 포항의 푸른 바다 위로 붉은 해병대의 깃발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따뜻하게 펄럭이고 있었다. 강철 나비 천지인 중장이 가져온 변화는 단순한 혁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이 사람을 벼려내어 가장 강한 강철로 만드는 위대한 사랑의 방식이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